반갑습니다, 여러분. 유튜버 케빈입니다. 이번 시간은 구조의학으로 암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암 환자들 되게 많죠. 자, 우리가 몰랐던 암의 전조 증상들.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흔히 뻔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니까 집중을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평소에 이런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나는 이런 암이 올 수 있다. 네. 자, 나이가 들면 3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죽습니다. 그거는 통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는 분 중에 3분 중에 1분은 암으로 죽는다는 것이 정확한 통계죠. 그쵸? 저의 구독자분 중에서도 저에게 연락을 해 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암에 걸렸다." 이런 소식을 최근에 전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미리 알고 대처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현명한 머슬러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암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암 환자는 많은데 암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라든가 정확한 정보는 사실 많지 않아요. 자, 뭘 먹는 거에만 늘 생각하고 암에 좋은 게 뭐가 있느냐? 또 뭐 항암하고 수술하고 이런 것들만 알고 있죠. 자, 오늘 제가 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암은 철저하게 구조가 틀어져서 생긴 병입니다. 그리고 암은, 자, 중요합니다. 골수의 병이 든 겁니다. 골수, 뼈죠, 뼈. 뼈 안에 골수가 있죠. 골수의 병이 든 겁니다. 암 환자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문제가 그분의 몸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방사선, 수술을 해도 쉽게 재발이 되고,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재발된다는 거. 또한 전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병이 다시 재발하고 또 심화됩니다. 자, 암을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이해하셔야 하고요. 지금까지 암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거의 헛것입니다. 왜냐? 그 암을 진단하고 치료함에 있어 구조의 문제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억지로 막 모든 질병을 갖다가 뭐 척추 얘기하고 구조 얘기해서 다 때려 넣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실을 알게 되면은 절대 그렇게 말씀 못 하세요. 저놈이 다 때려 넣어 가지고 그냥 다 그 안에 끼워 맞추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인제 뒤에 설명하는 내용들을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면 돌연변이 세포가 암을 유발한다고 해 놓고 여러분, 암이 생기는 원인을 병원에서는 다 정상적인 내 세포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돌연변이 세포가 되면서 그것이 암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돌연변이가 생겼는지를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흔히 감기 걸려도 하는 말, 간암에 간 나빠져도 하는 말, 위장이 나빠져도 하는 말, 뭐 비염에 걸려도 하는 말 다 똑같아요. 맨날 스트레스, 환경오염 탓입니다. 대기 오염이고. 이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사가 아니어도 모든 사람을 진단할 때 그냥 그 본인이 의사인 척하면서 할 수 있는 말, 좋은 말들이 있어요. "아, 당신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기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야, 잘 보네." 다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암조차도 스트레스와 환경 오염 때문이다라고, 대기 오염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나 무책임하고요. 그건 의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의사라고 할 수가 없는 얘기죠. 자, 이 부분도 새겨 들으십시오, 여러분. 스텔스 기능이 엄청나게 뛰어난 F-22 전투기죠. 저는 직접 옛날에 에어쇼 할 때, 서울 에어쇼 할 때 성남 비행장 가 가지고 이 F-22가 직접 제 눈앞에서 기동하는 걸 봤는데, 정말 소름이 끼치게 너무너무 멋있었고, 처음으로 미국이란 나라를 부러워한 게 이 F-22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서 가지고 이렇게 빙 옆으로 도는 걸 보면서 정말 전율을 느꼈습니다. 네, 좀 벗어난 얘기긴 하지만, 자, 암은요, 스텔스 기능이 너무 뛰어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변에 암 환자 있을 때 그분이 암 환자라고 얘기 안 하면요, 그러니까 암 말기가 아닌 이상은요, 뭐 1 기, 2 기, 3기 정도는 본인이 암인 걸 몰라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다른 분 피부병이 있으면 피부로 드러나죠. 그죠? 뭐 천식 있으면 콜록콜록하고, 그죠? 뭐 어디가 뭐 상열감이 있으면 얼굴이 막 그 홍조가 된다는 게 다 보이는데, 그죠? 위장이 안 좋으면 끄끄 트름하고, 그죠? 그런데 암 환자들은 사실 표시가 안 나요. 암 수술했다고 해도 보면 멀쩡한 것 같고 정상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암이란 놈이 교묘하고 이 교활한 놈이에요, 아주. 자, 여러분들, 암이 단일암에 있다가 장기로 암이 번졌다가 그것이 수술했는데도 얼마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뭐 재발했다. 이게 뭐
간에 있는 것이 대장으로 갔다, 대장에 있는 것이 간으로 갔다, 뭐 유방암이 어디로 옮기고 이런 것들 많이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뼈로 전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마지막 이제 문제가 올 때는 뼈로 전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암이 뼈로 전이가 되는 상황이 마지막 단계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암이 온 초기부터 이분은 이미 뼈에도 암이 온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논문을 내거나 의사들처럼 뭐 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아사캠프에는 일부 밝혀놨고 아사캠프에는 그 증거도 제가 올려놨지만, 자, 암이 뼈의 초기부터 진입을 해 있다가 마지막으로 드러나는 것 뿐이지 다른 데 있던 암이 저는 뼈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스텔스 기능으로 해서 바로 암이 오시는 1기든 2기든 암 초기 환자들도 무조건 뼈에 문제가 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제 생각이 아마 맞을 거예요. 자, 성인 3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면 오늘 이 강의가 남의 얘기인가요? 내 얘기인가요? 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UDT 이런 분들도 스트레스 기능이 강하다고 하기 위해서 잘 숨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림을 같이 한번 해봤어요. 자, 케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암은요, 구조가 틀어지고, 즉 척추가 틀어지고 뼈 자체의 기능이 약화된 것으로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은 제가 뼈의 기능이 약화된 거, 골수의 문제가 온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뼈를 생각하면 뼈가 딱딱하니까, 그죠? 아주 딱딱하잖아요. 여기는 혈관이 안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는 혈관이 없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혈관이 있어요. 이게 보시듯이 이렇게 혈관이 지나갑니다. 분명히 지나가고요. 이게 뚫고 나옵니다. 이쪽으로 골막으로 뚫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암이란 것이 저는 처음부터 뭐 심장암은 없지만 뭐 간암이든 위장암이든 췌장암이든 이런 것들이 올 때, 대장암이든 올 때 이미 이쪽에 암세포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를 이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뼈의 문제를 한번 먼저 볼게요. 자, 뼈에 대한 자극이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어제 골다공증 강의하면서 올렸었죠. 자, 골다공증 약 주사 말고 집에서 이렇게 셀프 치료해 보세요. 부작용 없는 자연치료법에서 제가 머슬러를 이용해서 뼈를 자극하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강의를 안 보신 분들은 이 제목 그대로 쳐가지고 케빈 골다공증 치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영상을 꼭 한번 보시고요. 왜냐면 이거 암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뼈에 대한 자극이 골을 단단하게 하면서 골밀도가 좋아져요. 여러분, 뼈가 단단해지고 골밀도가 좋아지면 뼈의 무게도 많이 나가고 강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당연히 좋은 거죠. 뼈로 혈액이 잘 흐르지 않으면 문제가 와요. 근데 뼈로 혈액이 잘 흐르는 것이 암 환자에게는 정말 중요하고 그 자체가 치료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뼈에 혈액이 잘 흘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잘 흘러야 되겠죠? 예. 우리가 암 환자들 암 치료하면서 이런 생각들 일도 안 합니다. 뭐 먹어서 뭐 무슨 기름이 좋고 뭐가 효소가 좋고 맨날 이런 얘기만 하죠. 뼈를 튼튼하게 할 생각을 해보세요. 뼈를. 이 뒤에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제 말이 맞아요, 여러분. 아니, 뼈하고 무슨 암하고 무슨 관계냐. 뼈가 나중에 전이나 돼서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긴 하지. 뼈를 튼튼하게 하면 암이 좋아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다 아시죠? 이게 피잖아요, 피. 다 피에서 나오는 건데, 뼈의 이 골수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갈비뼈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만들어지고요. 여러분 고관절, 대퇴골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만들어져요. 그럼 여러분 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골수 이식 이런 얘기 들었죠? 그죠? 척수에서 골수를 빼가지고 뭐 이식수술 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조혈 모세포, 그러니까 이걸로 분화되기 전에 일단 조혈 엄마세포가 먼저 나와가지고 이것이 적혈구가 될 수도 있고 백혈구가 될 수도 있고 혈소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혈액 검사했을 때 이 셋 중에 뭐 숫자가 감소했거나 너무 기준치에 넘어서 증가했다, 이분은 이미 골수 나쁜 거예요. 이분은 암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안 높다? 매우 높다. 이런 것까지 전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혈액 검사하고 이런 수치 이상 나와 있으면 WBC라든가 RBC 같은 거 문제 있으면
본인은 암에 아주 취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뒷머리가 아프거나 뒷목이 머슬러를 됐을 때 되게 아프신 분들은 중풍, 치매, 파킨슨에 아주 취약한 분이라고 얘기했죠. 똑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 뼛속에 있는 골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게요. 여러분 골수는요, 이 적색, 이 빨간색 골수가 있고 노란색 골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 5세 전까지는요 온몸 뼈에서 이게 이제 적색 골수로 해가지고 얘들이 없던 세포를 막 만들어내니까 이게 전부 다 여기서 피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 먹어야 좋은 피가 나온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지, 그죠? 제 구조의 강의를 듣거나 그전 강의를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뼈에서도 피가 많이 늘어진다는 걸 제 강의를 들으셔서 알고 계실 건데, 많은 분들이 좋은 음식을 먹어야만 그것이 좋은 피로 간다고만 생각을 하지 이 뼈가 좋아야 된다는 생각은 대부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뼈는 이게 빨간색 적색 골수가 전체가 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것들이 황색 골수로 바뀌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그 빨간색에 있는 부분이 적색 골수로 여기서 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뼈에서 피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머리 열심히 지압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압을 해주면 이 머리뼈가 그 조직도가 밀도가 좋아지고, 그죠? 뼈가 단단해진다고 그랬죠. 골밀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해주면 나이 먹어서도 피가 잘 돌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마사지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탈모 있는 분들 여기 당연히 해야 되겠죠. 얼굴 붓는 분들도 해야 되겠죠. 그죠? 눈이 막 내려가고 눈이 이렇게 잘 안 떠지는 분들도 머리도 제가 이걸로 전부 지압을 해서 풀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슬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탈모 때문에 했는데 여기를 막 지압해주고 해주면 이 통증이 사라지면서 여기서 뼈가 건강해지면서 골수에서 피를 잘 만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제가 그냥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황색 골수는 지방을 저장하기도 하고, 이제 응급시에 피가 갑자기 부족하면 이 황색 골수에서 또 피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왜냐면 원래 이런 기능을 했기 때문에, 적색 골수 기능을 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기 보면 여기 하얀 부분은 연골이고요, 갈비 연골이고 늑연골이고, 여기는 전부 갈비뼈잖아요. 갈비뼈, 쇄골, 경추, 흉추, 요추, 천골, 그다음에 이 고관절, 이 대퇴골, 또 이 부분도 전부 피를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뼈를 강하게 하고 골밀도를 높여야 되겠습니까? 안 높여야 되겠습니까? 골밀도가 높은 것이 당연히 건강한 뼈니까 여기를 자꾸 지압하고 머슬로 지압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제가 통증 위주로만 설명했지만 이런 부분까지 저는 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위까지도 꾹꾹 눌러주겠죠. 자, 위장이 나쁜 분들은 위장이 이쪽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제가 다 눌러서 지압을 하라고 했고요. 간이 나쁜 분들은 이쪽에 간이 들었으니까 이쪽을 다 지압을 하라고 했습니다. 심장 안 좋으면 얘기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를 지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어린이 뼈와 성인의 뼈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어린이 뼈는 여기가 지금 자라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죠. 여기서 막 분할을 해가지고 결국 나이가 들면 이런 식으로 스펀지처럼 변하면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아이들은 빈 공간이 많이 있죠. 어른들은 채워지고요. 그러니까 뼈가 길어나야 사실은 그 키도 크는 거 아니겠어요? 무릎뼈가 길어나야 키가 크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연히 얘도 피를 받아먹고 좋은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좋은 피가 지나가야만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골다공증에서는 이 얘기는 안 했지만 골다공증이 생긴 이유는, 자, 이 골다공증에서 뼈를 갖다가 조골세포가 있고 파골세포가 있다고 그랬어요. 조골세포는 만들조에다가 뼈 골자, 뼈를 만드는 세포고요. 예. 요놈입니다. 요놈. 이 뼈 중에는 보면 뼈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채워주면서 이렇게 벽돌을 쌓듯이 이렇게 해주는 게 있고요. 이게 조골세포고, 얘는 파골세포예요. 파골세포는 뭐냐? 여기 뼈가 흐물흐물하거나 상처가 나 있으면 얘가 이걸 다 사포로 갈듯이 갈아주는 거예요. 얘가 한번 싹 제대로 갈아주면 얘가 다시 채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골다공증 약 같은 거, 그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거나 그 약과 주사는 역할이 반대인데요. 하나는 이 기능을 억제하고 또 하나는 이 기능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균형을 깨버리는 일이 됩니다. 얘가 이것을 그러니까 얘가 뼈를 갖다가 갉아내기 때문에 얘가 작동 못하도록 하면은 뼈가 이제 이렇게 손상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얘를 막아주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새로 인테리어를 할 때
벽을 다 사포질하고 긁어내죠. 그쪽을 뼈가 손상되거나 오래된 것들은 낡은 것들은 제거한 다음에 다시 이쪽에 써야지. 그죠? 우리가 도배를 할 때도 벽을 다 찢어 가지고 다 없앤 다음에 거기를 맨들게 한 다음에 다시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이 뼈를 갖다 분쇄한다고 해서 얘가 작동을 못하게 해버리면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한쪽에만 작용을 하게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체는 파기하는 것과 만드는 것을 적절히 조합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게 해주는데, 이제 약을 쓰게 되거나 골다공증 약을 쓰거나 주사를 쓰게 되면 이런 기능들을 갖다가 균형을 깨버리고 한쪽만 강화를 시키니까 오히려 3년 4년 쓰게 되면,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의사들도 이걸 중지하라고 그래요. 휴식력을 가지라고 그래요. 안 좋으니까 그런 거죠. 오히려 이쪽이 다 빡 채워지면서 똑 부러지게 더 쉬워져 버립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자, 성인이 되면 주로 그냥 이쪽에서만 피를 만든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사실 인체의 거의 모든 뼈에서 혈액을 만들고 있다는 저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도 미약하게나마 피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이제 뭐 응급실에는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증거들을 저는 이제 임상을 하면서 많이 터득을 한 거죠. 아, 이쪽에서 실제로 피가 만들어지고 여기도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골다공증이 있으면 이 뼈의 기능이 떨어지고 골수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골수에서 피의 성분인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이렇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골다공증이 있어가지고 이 기능이 떨어지면 당연히 저는 골수도 피를 받아먹고 자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피가 잘 와야 될 텐데, 골다공증이 오죽이 해지고 문제가 오면 당연히 이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건강한 놈이 못 나와요. 그래서 골다공증, 그러니까 암이 있는 분 중에 본인이 이제 골다공증 판정을 받은 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 이 부분이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한번 댓글 좀 남겨주세요. 내가 암인데 나 골다공증 판정 받았어. 뭐 수치가 어때? 이렇게 한번 설명을 좀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황색 골수가 있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지방을 저장하고 응급시에만 피를 만든다고 했고요. 여기를 이렇게 톡 자르면 이게 대퇴골두를 톡 자르면 이제 요 단면인데, 이렇게 보시면 노란색 이 부위가 그 황색 골수고요. 이 바깥쪽에 있는 이 부위가 이제 적색 골수죠. 그래서 여기서 이 고체 혈액성분인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여기서 만든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골수는 뼈를 채우고 있고 뼈로는 혈관이 지나간다. 이렇게 혈관이 동맥 동맥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좋은 피가 못 가면 얘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혈관이 막히는 것이 문제가 있죠. 그 모세혈관이 맞으면 손발이 차지죠, 그죠? 손발이 차진 사람들이 모세혈관이 많이 있는 거죠.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쪽도 얼마든지 혈관이기 때문에 막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골다공증이 오는 거예요. 자, 적골수와 노란 골수는 제가 설명했으니까 정지해놓고 보실 분은 보시면 됩니다. 자, 방금 설명했듯이 뼈에도 어혈과 노폐물이 쌓인다는 사실. 뼈에 어혈이 막히기 시작하면 뼈에도 병이 듭니다. 뼈에 어혈이 막히고 노폐물 쌓이면 뼈에 조혈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만드는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암이 오기 쉽다. 왜냐면 우리가 만든 피가 전신을 돌아가지고 60쪽의 몸의 세포에 전부 밥을 줘야 되는데 그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암이 있다 그러면 뼈의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위장으로 가는 신경이 등에 있는 척추가 틀려가지고 그것이 10년, 20년, 30년 되면 위 기능이 저하되다 결국은 그것이 암으로 바뀐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뼈에 골다공증이 온 사람들, 자, 어떤 걸 많이 드셨냐? 설탕 많이 드셨고요. 콜라나 사이다 같은 것들, 탄산음료, 그다음에 커피도 이제 카페인과 인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칼슘을 끌고 나가죠.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칼슘이 4mg을 빼내갑니다. 그러니까 하루 석 잔 이상 먹으면 뼈야 사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술과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술은 혈관을 좁아지게 만드니까 뼈로 가는 혈액이 잘 못 가게 되겠죠. 혈관이 막히니까. 또 이제 여기서 같이 고기 먹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술 먹을 때 고기 같이 먹으니까 고기를 많이 드시는 것도 몸에 산성화를 유발하고 뭐 아라키돈산이라는 것이 뼛속에 칼슘을 녹여가지고 소변으로 내보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골 손실이 일어나겠죠. 뼈 손실이 칼슘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리고 함께 칼슘이 요로에 침착해서 요로결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로결석이 잘 생긴다 그런 분들은 술과 고기를 잘 먹는 게 아닌지, 통풍도 마찬가지요.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줄여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담배는 뼈로 무기질이 전달되는 것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암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드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근육이 약해지면 뼈도 관절도 약해지죠. 그죠? 뼈가 틀어지고 문제가 온다고 그랬죠. 근육이 약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근육에 숨은 통증이 있으면 근육은 힘을 쓰지 못하고 약해진다. 그렇죠. 그래서 근육이 약해지면 그것이 근육이 지지해주는 뼈나 관절도 약해지기 때문에 근육의 통증을 잡아내야 된다. 제가 근육 통증 제일 잡기 좋은 게 뭐라고 했죠? 지압이라고 했고 온열이라고 했고 어혈을 제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뼈의 건강에도 근육 지압, 온열, 어혈 제거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암과 뼈의 관계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뼈에 있는 골수에서 항상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얘들이 건강한 피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양이 충분해야 몸에 있는 모든 60조의 세포가 피를 제대로 받는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번 시간에는 암에 대해서도 구조에 대해서만 설명하지만 그 외에 암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그 아싸 캠프라는 얘기를 해놨지만 오늘은 여기는 구조 강의이기 때문에 구조 얘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게 되면 와, 암 치료도 참 우리가 그동안 잘못하고 있었구나. 뭐 몸에 좋은 거 먹으려고 생각하고 무슨 약만 찾았지 구조를 바꾸고 뼈를 건강하게 할 생각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제가 다른 증거들을 대면 더 놀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뼈를 강하게 해줘야 암에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강골이 암에 걸리겠습니까? 약골이 암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뼈를 강하게 해주는 것은 혈액이 맑고 깨끗해야 가능합니다. 왜냐면 뼈로 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뼈도 혈액을 먹고 살아야 뼈가 굵어지면서 키가 크는 거지 않습니까? 이해 가시죠? 자, 뼈를 둘러싼 근육과 인대가 잘 작동해야 강골이 됩니다. 뭐 말할 것도 없죠? 뼈가 이루는 관절이 잘 움직일 수 있게 근육이 또 부드러워야 됩니다. 자, 몸 전체의 구조가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자, 뼈로 지속적인 물리적 자극을 주어 뼈가 튼튼해야 된다. 제가 골다공증 얘기하면서 머슬러로 지압하면 통증 겪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압봉이 깊이 들어가서 뼈까지 자극을 준다고 그랬죠. 직접 뼈도 제가 드라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뼈를 손상시키는 음식을 적게 먹어야 한다. 아까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예요. 자, 암 진단을 받았다면 몇 기인과에 상관없이 이미 뼈의 골수에 막대한 문제가 발생한 사람이다. 암은 저체온이고, 그죠? 암은 저염이고, 그죠? 뭐 암은 산성화된 물질이 많고 이런 것들만 자꾸 뭐 힐링 캠프 암 환자들 데려가지고 하시는 분들 자 그런 얘기만 하는데 여러분들 이미 뼈의 골수에 문제가 많이 왔다는 걸 이걸 놓치면요 한 70%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그 캠프에 들어가서 있을 때만 건강하고 그런 캠프 몇백만 원씩 주고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일상생활 되면 다시 또 금방 나빠집니다. 그런 얘기 저한테 하시는 분 진짜 많았어요. 구조 위약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뼈에 대한 얘기가 빠졌기 때문에 뼈에 대한 치료가 빠졌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자, 평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수치가 낮게 판정받은 이들은 모두 잠재적인 암 발생 가능성이 높고요. 부모님 중에도 암이 있다거나 그러면 이분도 암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그랬죠. 자, 이제는 뼈를 넘어서 구조의 틀어짐을 추가로 보겠습니다. 아까 암의 발생 원인이 뼈의 건강 하나하고 구조의 틀어짐이라고 했죠. 자, 폐암이 있다고 봅시다. 폐암 있는 경우에 자, 이 부교감신경에서 나오는 이 라인하고 또 여기 흉추 여기서 나오는 것이 또 폐로도 이렇게 가죠. 폐로 이렇게 또 간단 말이죠. 여기와 여기가 눌리면 폐는 이쪽으로 신경이 압박되기 때문에 폐는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내 손목을 24시간 꽉 쥐고 두 손으로 쥐고 안 놔주면 손이 하얗게 죽는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쪽에 가는 신경이 이 척추뼈가 틀어지면서 이 두개골이 틀어지면서 여기를 압박하게 되면 결국 이분은 폐가 손으로 꽉 쥔 것처럼 작동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폐에 관한 문제를 일으키다가 결국 나중엔 폐암이 되죠. 담배를 피지 않는 여성분들, 그러니까 여성 폐암 중에 90 몇 프로가 거의 담배를 피지 않은 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담배 피면 폐암이 걸린다. 그것도 아주 문제가 많은 얘기죠. 그죠? 여성분들 거의 다 담배 안 피는 분들이 폐암에 걸려요. 그러면 그거를 담배에 타서 돌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거죠. 골수에 이미 문제가 와 있는 분하고 척추가 하필 폐 쪽에 틀어지면 이분은 폐암이 오기 쉬운 거고요. 또 위장 쪽에 틀어지면 위암이 오기 쉬운 거고요. 간 쪽이 픽 틀어져 가지고 신경이 나가면 간암이 오기 쉬운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대장암, 직장암, 전립선암 전부 이쪽에서 문제가 오면 이렇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수 자체 뼈의 기능이 떨어진 데다가 이 해당 부위에 틀어짐이 발생해서 이쪽으로 하는 신경과 혈관이 압박되면 그쪽 부위에 그것이 수십 년 반복되면서 암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구조가 틀어져서 신경이 압박받으면 신경과 혈관이 해당 장기로 혈액과 신경 전달을 할 수 없게 되면서 해당 장기의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요. 이것이 구조의학의 암 발생 진짜 원인이 됩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지금 암 환자분이 있다 그러면 정말 심각하게 새겨 들으시고요. 이런 척추를 머슬러로 지압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다 당연히 온열까지 해주면 좋겠죠. 골드 RX라는 제가 만든 골드 온열 도구로 여기를 전체 온열해 주시고 근육뿐만 아니라 이쪽 부위도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혈을 또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암에 좋은 음식이라든가 치료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왜 이 척추하고 암하고 너는 어떤 근거로 관련이 있다고 그러냐, 단순하게 뭐 신경이 눌리고 혈관이 눌려서 그러냐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갑상선암환자들, 저는 척추를 많이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갑상선암이 있는 분들은요 경추 2, 3번이 정말 심하게 틀어져 있고 일반인에 비해서 그 다음에 눌러보면 통증이 무지막지합니다. 자, 폐암이 있는 분들은 흉추 1, 2, 3번이 심하게 틀어져 있고요. 그쪽이 너무너무 아파요. 유방암이 있는 분들 3, 4, 5번이 정말 심하게 틀어져 있고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거기는 손도 못 대게 다 아파요. 그런데 거기를 치료해주는 병원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거기를 치료하면서 항암제를 투여하든 수술하든 하면 더 많이, 더 빨리, 더 확실하게 근본적으로 좋아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예, 전립선암이 있는 분들은요 여기 엄청나게 아파요. 예. 간암이 있으면 이쪽이 무지하게 아픕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으니까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분들 본인이 암이다 그러면 이 해당 부위를요 주먹으로 탕탕탕탕 쳐보세요. 이 뼈를 뒤에서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고 가족 중에서 주먹을 꽉 쥔 상태에서 여기를 퉁퉁퉁 이 뼈를 이렇게 뒤로 쳐보라고 하십시오. 그 해당 부위가 엄청나게 아파요. 여러분 제 케빈 말을 좀 제발 믿으십시오. 자, 갑상선암의 전조 증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있는 분들은 본인이 이런 증상이 있었다. 그러면 제 댓글에 내가 진짜 갑상선암이 있는데 이런 증상 중에 뭐가 있었다고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자, 갑상선암의 전조 증상은요. 뒷목이 늘 불편하고 통증을 잘 느꼈던 분입니다. 그래서 베개 베고 잘 때도 불편하고 어떻게 해도 베개를 몇 개씩 갖고 뭐 있어 이런 분들은 갑상선암이 오기 쉬운 사람입니다. 얼굴에 여드름이 나고 뽀드락지가 잘 났던 분도 마찬가지고요. 두통과 어지럼증을 잘 느꼈던 분들, 비염이 있고 코가 잘 막혔던 분들, 턱 관절 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목에 이물감이 있는 분들, 목이 잘 쉬고 목소리가 허스키한 분들 있죠. 자, 편도가 잘 붓고 후두염이 잘 생기는 분들, 열이 잘 올라가지고 이비인후과를 평소 잘 가셨던 분들이 갑상선암에 오기 쉽습니다. 이게 다 전조 증상인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자, 이런 분들이 혈액이 좋지 않고 골수가 좋지 않을 때 이게 올 수 있다 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이 이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다 그러면 본인은 암에 걸린다면 이쪽 암이 오기 쉬운 거죠.
자, 폐암, 유방암 환자분이 있으면 한번 잘 체크해 보십시오. 등에 담이 잘 걸린다. 이건 100%예요. 예. 심장이 두근두근, 호흡이 들숨과 날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시원치 않다. 그죠? 불안장애가 있고 불면증이 있고 공황장애 있는 분이 확률이 높습니다. 기침과 가래가 많고 깊은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 대상포진을 앓은 경험이 있다. 특히 흉부의 등 쪽에 상부 쪽에 그리고 천식이나 기관지염으로 고생하고 있다. 유방의 석회화가 진행 중이다. 양쪽 유두의 위치가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분들 많이 이런 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늘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있다. 아시겠죠? 이런 분들은 폐암, 유방암이 오기 쉬운 분들이. 자, 간암, 위암, 췌장암의 전조 증상들은요. 늘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속이 자주 쓰리다. 헬리코박터균이 있다. 위경련, 복통을 자주 느꼈다. 또 응가할 때 특히 배가 막 아픈 분들이 있어요. 편하게 보는 분이 있는 반면에 응가 볼 때 되게 배가 아픈 분들이 있거든요. 안 좋은 증상이죠. 등이 늘 무지근하다. 운전을 오래 하면 등이 한쪽이 뻐근해진다. 그죠? 대상포진 이것도 온 적이 있다. 명치가 늘 답답하다. 트림이 나올 듯 나오지 않고 꺽꺽거린다. 명치가 이제 아프고 이러면서 이럴 수도 있죠.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자, 변 색깔이 이쁘지 않아요. 자, 폭식을 자주 하고 야식을 자주 하신 분들은 다 간암, 위암, 췌장암. 술 마시는 분들도 걸리기가 쉽겠죠. 자, 대장암, 전립선암의 전조 증상은요. 변비나 설사 혹은 왔다 갔다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설사 쪽은 오히려 암 걸릴 확률은 높지 않은데 이 변비가 있는 분들이 이게 이제 응가가 나가지 않고 뭐 일주일, 15일, 40일까지도 변을 못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 분들은 아주 높아지죠. 이 확률이. 이 대장과 전립선은 그것도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응가가 직장이나 S자 혈장 쪽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전립선으로 다 전이가 되기 쉽습니다. 염증이 생기면서. 그래서 특히 변비 있는 분들은 이런 문제가 오기 쉬우니까 변비를 그냥 변비약 먹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근본 치료하세요. 제가 변비 구조의학으로 다 설명한 방법을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구조의학 변비라고 치면 강의 나오니까 머슬러로 거기 해당 부위를 열심히 지압을 해보십시오. 변비 좋았다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죠. 내시경 검사상 용종이 발견되었다. 그거 제거하면 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독버섯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독버섯 몇 개 잘라내버리면 그것이 다시 안 생깁니까? 똑같이 또 생기죠. 잘라내봤자. 그러니까 용종을 제거하는 것은 아주 멍청한 짓이에요. 그것만 제기하고 없어졌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용종은 얼마든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도 대장암이라든가 직장암, 전립선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얘가 눌리는 이 증상이 오려면 그 대장암을 오게 하는 그 부위 척추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허리가 자주 삐끗삐끗하고 허리 디스크가 있고 협착증, 척추 전방 전이증 있는 분들도 대장암, 직장암, 전립선암이 오기 쉽습니다. 자, 소변이 시원치 않고 자다가 소변을 자주 놓고 소변을 놓다가 자주 끊기고 소변에 힘이 없다. 이것들은 전부 대장암이라든가 전립선암으로 가는 그 주 증상입니다. 자, 여러분 암을 예방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자, 먹는 것만으로 암이 해결되겠습니까? 뼈의 건강성, 구조를 바르게 이것이 행복해지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머슬러 5종 세트가 이 안목용으로는 머리뼈 제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러죠. 탈모할 때처럼 안목, 옆목, 뒷목하고 뒷목용으로 뒷목하시고요. 안목, 옆목, 뒷목하고 얼굴 전체, 두개골 전체에서도 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 열심히 지압을 해보십시오. 척추용을 대고 흉추, 요추, 그다음에 천골, 꼬리뼈까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갈비뼈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골다공증도 당연히 그 뼈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같은 원리로 뼈와 구조를 잡기 때문에 이런 머슬러들 또 이게 골반용, 복부용 이것들이 정말 많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머슬러를 처음 됐는데 너무 아파요. 이 젊으신 분들은 또 공부가 안 된 분들은요. 머슬러 대고 이제 어머님이 제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머슬러를 사가지고 자식이라든가 며느리가 왔을 때 이렇게 한 번씩 해보라고 그러면 특히 의사분들이 많이 그런다고 그러네요. 이걸 딱 대보고 너무 아파요. 안 할래. 그런답니다. 어머니가 케빈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걸로 하면 좋아진다 해도 안 믿고
아프니까 안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정말 답답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잠깐 했는데 너무 아파요. 이분이 건강한 분이겠어요? 여러분들 이미 수천 분이 머슬러를 받아 가지고 써 왔기 때문에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엄청나게 아픈 분들은 다 문제가 있는 건데 아프니까 안 해. 이제 모르니까 그러시겠죠. 효과를 모르시니까. 그렇게 되면 인제 그분은 병을 키우고 뼈가 불행해지고 구조가 불안해지면서 암에 걸리기 쉬운, 골다공증에 걸리기 쉬운 그런 사람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머슬러를 쓰시는 분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의료비를 줄이실 겁니다. 의료비가 엄청나게 줄 거고요. 제가 케빈이 생각하는 세상은요. 집에서 모두 셀프 치료를 해 가지고 셀프 지압도 하고 셀프 온열도 하고 셀프 어열 제거도 하면서 그다음에 인제 소금도 먹고 해죽순도 먹고 온열 벨트도 하면서 본인이 자기 몸 관리를 평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 중풍, 치매, 뇌혈관 질환 이런 거 없이 살 수 있게 만드는 세상을 제가 꿈꾸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여러분들 구조요약 통해서 저같이 여행을 가고 계시는데 이 도구들은 너무나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들은 필요치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이 한 개로도 전신할 수 있어요. 요 놈 하나로 전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해 보신 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 쓰고 두 개 쓰다가 전체를 다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척추용을 받아 보면 안목용, 뒷목용만 쓰시던 분들이 이걸로 인제 척추 등도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기는 엉덩이도 할 수가 있고 근데 받아 보고 이거 써 보시면 이래서 골반용이 필요하군요. 이래서 척추용이 필요하군요. 바로 압니다. 불면증 있는 분들 요거 하나 사 가지고 다 해 보시다가 제가 "사세요." 그랬더니 사 가지고 하는 말이 "앞으로 케빈 말 잘 듣겠습니다. 이래서 원장님이 쓰라고 하셨군요."라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예. 그래서 자, 암이라는 거 제가 설명드렸지만요. 이 뼈의 건강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뼈는 바로 피예요. 뼈는 피. 뼈의 건강은 피의 건강이고 혈액순환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혈액순환이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혈액이 많이 있어야 그쵸? 혈액순환도 의미가 있는 거지. 피도 적혈구가 막 난 모양처럼 찌그러지고 그쵸? 얘가 골다공증이 온 사람이 좋은 피를 만들 수 있겠어요? 좋은 골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뼈는 피고 그죠? 피가 전신을 타고 돌기 때문에 암 환자는요. 피가 많아져야 돼요. 반드시. 피가 없으면 암이 나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암 환자들은 이런 상태 때문에 피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기존 의학에서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요. 암 환자가 피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바닥입니다, 바닥. 이제 그런 증거를 저는 다 갖고 있고 인제 이번엔 구조 시간이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암 환자분들 암 나으려면 열심히 지압하시고 열심히 온열하시고 자, 특수전동 부항기 있으니까 그거 필요하신 분들은 아사캠프 가입하셔 가지고 제대로 지도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진짜 근본 원인 이 뼈, 이 피가 이렇게 잘 만들어지고 구조가 잘 잡힐 수 있게 해 주면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만 찾지 마시고 자, 암 환자분들 스트레스 기능 이미 암이 시작했으면 이 뼈로 전혀가 이미 처음부터 시작됐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는 거. 이런 정보가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상 유튜버 키빈이었습니다.